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이 되고 싶은 현직 교사 옆반 헌규입니다. 오늘은 교사 선생님들께 맞춰진 현실적인 재테크 방법, 5년 안에 1억 모으기 4단계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 나눌 겁니다. 아마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교사라는 직업의 강점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ISA ETF 부동산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돈 모으기 결심했으니까 여러 투자 방법부터 찾게 되는데, 하지만 이건 순서가 잘못됐어요. 기초 공사 없이 집을 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오늘 우리가 다룰 탄탄한 기반을 다진 후에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럼 왜 교사가 1억 모으기에 유리할지 우리 지난번에 같이 이야기를 했죠. 세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핵심적으로 고용 안정성에 기반한 복리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5년 안에 1억 모으기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시작 전에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릴게요. 왜 돈을 모으는가? 목표가 명확해야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때 스마트 원칙을 활용해 보세요. S. 구체적으로. 부자 되기 같이 막연한 목표 대신에 3년 뒤 전세 보증금 1억, 이렇게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M. 측정 가능하게. 열심히가 아니라 매달 130만 원, 이렇게 숫자로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A. 달성 가능해야 합니다. 1년에 1억처럼 다소 무리한 목표는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5년 1억처럼 현실적인 목표가 좋습니다. 그 다음 R. 나와 관련이 있어야 돼요. 남들이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주거 안정처럼 내 삶과 직접 관련된 목표여야 하고요. T. 기한을 정하셔야 됩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2030년 10월까지, 이렇게 명확한 마감 시한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5년 1억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요.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는 단기, 중기, 장기 스마트 목표를 꼭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목표가 없으면 중도에 포기하기 십상이에요. 자, 여러분이 스마트 목표를 세웠다고 가정하고 이 슬라이드에서 제안하는 전략대로 안전 자산과 투자 자산을 병행했을 때 5년 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정은 이래요. 매달 저축액 중에 80만 원은 연 3.5%의 안전자산, 예적금 같은 것이죠. 여기에 넣고 50만 원은 연 8%의 투자 자산에 넣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10만 원씩 증액해서 투자 자산을 늘리고요. 자산은 연 복리, 투자 자산은 월 복리로 현실성을 높였습니다. 그래프를 보실까요? 보시다시피 파란색 안전 자산과 보라색 투자 자산이 함께 꾸준히 쌓여 나갑니다. 처음엔 안전 자산 비중이 높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투자의 복리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렇게 5년 차가 되면 총 1억 255만 원 달성하게 됩니다. 단순히 원금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이자와 투자 수익이 더해져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제가 제안하는 4단계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바로 파악하고 계획하고 나누고 점검하기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파악하기인데요. 혹시 내가 한 달에 얼마 쓰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 더 많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만 원 쓸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250만 원을 쓰는 거죠. 이 월 50만 원의 차이가 쌓이면 1년에 무려 600만 원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새는 구멍부터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매번 손으로 쓰는 가계부는 작심삼일로 끝나기 쉽죠. 다행히
요즘은 좋은 앱들이 많습니다. 뱅크샐러드, 토스 같은 앱을 사용해 보세요. 계좌를 한 번만 연동하면 자동으로 기록해 주니까 의지력이 거의 필요 없습니다. 일단 기록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록뿐만이 아니라 내가 주기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두 번째 단계는 계획하기입니다. 5년 안에 1억을 모으려면 단순 계산으로 1년에 약 2천만 원, 즉 한 달에 130만 원 정도를 저축 투자해야 합니다. 앞서 본 시뮬레이션처럼 투자 수익을 고려하면 실제 월 납입은 이보다 적어도는 됩니다. 월 130만 원? 너무 많은데 싶으신가요? 초임교사 선생님의 실수령의 기준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죠. 그래도 달성 불가능한 목표는 아닙니다. 그럼 월급을 어떻게 배분해야 될까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참고할 만한 비율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60, 20, 20인데요. 월 실수령액 230만 원을 예로 들면 한 60% 정도 되는 130만 원 이 정도를 저축 투자로 먼저 떼어 놓고 50만 원 정도 되는 20%는 관리비, 통신비 같은 고정비, 그리고 나머지 50만 원, 20%는 식비, 교통비, 이렇게 변동비로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개인 상황에 맞게 조절하되 선저축 후소비 원칙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월 130만 원 저축 목표를 이렇게 세워봤는데 솔직히 이거 너무 생활비가 빠듯한데 이걸 어떻게 채우지?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저축액 자체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것도, 그리고 정부 혜택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활 속의 짠테크를 잠시 소개해 드리자면 대중교통 정기권이나 뭐 알뜰 교통카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정기권 교통카드를 사용하거나 알뜰폰 요금제, 이것도 통신비를 줄이는데 정말 한몫해요. 이렇게 조금만 신경 쓰면 고정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으로 목표 달성을 앞당겨 보자고요. 그리고 저호봉 선생님들 주목해 주세요. 호봉이 낮다고 불리한 건 아니에요. 호봉이 낮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는 혜택에서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복지 정책을 잘 찾아보고 또 놓치지 않도록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호봉이 오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쉬워요. 그러니 이런 노력들을 해서 월 130만 원 저축을 좀 더 수월하게 만들고 목표 달성을 앞당겨 봅시다. 자, 이렇게 지출을 관리하고 혜택을 활용해서 월 130만 원을 확보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축과 투자 목표액은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 추천은 이렇습니다. 우선 총 80만 원은 안전자산, 즉 원금 손실 위험이 거의 없는 곳에 넣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비상금은 30만 원,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고요. 내가 정한 비상금의 총 금액 있죠. 한 300에서 600 정도, 이 정도 모았으면 그만 모으고 다른 곳에 넣어도 됩니다. 그리고 적금 50만 원, 단기 목표 자금이나 원금 보장이 중요한 곳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투자 자산은 총 50만 원으로 장기적인 자산 증식을 위해서 ISA 계좌 같은 투자 상품에 넣을 거예요. 이 금액은 1년마다 10만 원씩 증액해서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월급이 들어오면 소비를 먼저 하지 말고 이 금액을 먼저 빼서 저축 투자하는 겁니다. 선저축 후소비 꼭 잊지 마세요. 자, 아까 전에 제가 증액을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교사의 장점인 호봉제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정기적인 보너스도 마찬가지죠. 매년 저축 투자액을 늘려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인데요. 예를 들어 월 저축 투자액을 1년 차에 130만 원에서 시작해서 매년 10만 원씩 늘려서 5년 차에는 170만 원까지 늘리는 걸 목표로 합니다. 꼭 매월 고정적으로 늘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선
매년 오르는 호봉 상승분의 일부나 전부를 이제 매월 투자금에 추가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도 이건 너무 버거울 것 같은데 싶으면 정근 수당이나 명절 상여, 성과급 같은 보너스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이때마다 그 목돈을 투자금에 추가할 수 있겠죠. 이 두 방법 모두 좋고, 중요한 건 연차가 쌓이고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서 꾸준히 금액을 늘리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나누기입니다. 바로 내 통장 시스템인데, 여러분 행동 경제학자 리처드 탈러를 아시나요? 이분이 심리 회계 이론을 이야기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돈에 꼬리표를 붙여서 목적별로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 월급 통장은 월급 받는 거, 그 다음에 다른 통장으로 자동이체 해주는 곳. 그리고 두 번째 저축 통장은 적금 비상금이 쌓이는 통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긴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그냥 앱도 지워버리세요. 그 다음 세 번째, 생활비 통장이고 체크카드 하나만 연결해서 월 예산은 여기 안에서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비상금 통장이고요. 목표 금액 한 6개월치 이 정도 모이면 CMA 같은 데 넣어두는 그 정도의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누면 각 통장의 목적이 명확해져서 충동적인 소비를 막을 수도 있고 계획적인 지출을 돕습니다. 이 내 통장 시스템의 핵심은 바로 자동화인데요. 월급날 17일, 바로 다음 날인 18일에 비상금, 적금, ISA, 생활비 통장 이렇게 각각 자동이체를 설정해 놓습니다. 그러면 내 의지력과 상관없이 돈은 알아서 제 갈 길을 찾아가죠. 이렇게 내가 재테크를 하는데 드는 의지력을 가장 최소로 만드는 자동화. 이게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많이 쌓아야 되는 것보다 이렇게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두면 의지력이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성공의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점검하기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고요. 일주일에 딱 10분만 투자해서 내 돈이 잘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번 달 총 얼마 썼는지 1분 확인하고요. 어떤 항목에 그렇게 많이 썼는지 3분 확인합니다. 예산 초과했다면 왜 그랬는지 간단히 분석 3분 하고, 다음 달엔 어떻게 개선하면 될지 3분 또 할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가장 후회되는 지출, 예상보다 많이 쓴 항목, 다음 달 줄일 것. 이렇게 꾸준한 피드백과 개선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제가 제안드린 전략을 다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월 130만 원씩, 물론 증액분 포함해서 그렇게 모은다면 원금은 9천만 원이고요. 복리 연 3.5%를 적용하면 600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겠죠. 1억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안드린 대로 안전자산 그리고 투자자산 병행하는 전략을 따른다면 5년 후 약 1억 255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같은 원금으로도 약 655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안전성과 수익성을 함께 추구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의 힘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4단계 시스템 파악하고 계획하고 나누고 점검하기를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5년 안에 1억 모으기 충분히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하이브리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물론 투자기 때문에 손실 위험도 있고 1억 255만 원이라는 수치보다 낮을 수도 있고 또는 더 높을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단순히 접근만 하기보다는 투자를 병행해서 우리 목표 달성에 조금 더 빨리 가까워지자는 것입니다. 저는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